그러면 전기 설계에 대해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 그 강의 교재는 태형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전기 설비 설계 및 시공, 저자는 안진호, 심상만, 박영범, 조영현, 그다음에 출판사는 태형문화사에서. 예, 전기 설비의 개요와 도면 기호가 있습니다. 전기 설비가 법규다, 법령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이유를 전기 설비를 가지고 왜 그 법규가 마련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응용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응용 중에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나 이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변화를 일으킬 때 굉장히 어떤 규칙과 룰을 반드시 적용을 시킨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전자공학의 가장 요즘 뭐 핫한 이슈인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우리 현재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전자공학 제품 세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반도체고, 그죠? 반도체.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뭐 OLED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죠. 반도체 많이 수출하고 OLED 많이 수출하고, 또 뭐 스마트폰 많이 수출하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배터리가 폭발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죠. 뭐 조금 다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반도체를 뭐 그럴 사람은 없지만은 혹시 만약에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입안에서 집어넣는다, 또 그것이 깨졌다. 글쎄요, 그거 물론 뭐 좋지는 않죠. 그게 뭐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반도체 칩을 뭐 이렇게 어린애가 뭐 삼켰다, 또는 반도체 칩을 여러분들이 그 발로 밟아서 그게 깨졌다 해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렇죠. 또 전자회로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실 변기 물에다가 빠뜨렸다, 휴대폰만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기 설비상의 어떤 부분이 물에 들어갔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의 어떤 부분을 뭐 사람이 또는 동물이 신체에 접촉을 했다, 뭐 입에 물었다, 뭐 상상하기 되게 힘들죠. 그게 굉장히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떤 혁신적인 대대적인 개편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는 이제 백미러라 그러죠. 뭐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데, 그 사이드 미러를 어떤 카메라나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그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자. 왜냐하면 그 사이드 미러 때문에 발생하는 공기 저항, 그것만 없애도 기름값이 뭐 한 5%는 절약이 된다. 근데 사이드 미러를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요즘 들어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옛날부터 이거 있었지만 그게 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관한 것들을 뭔가 고치고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안전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구조 변경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형식 이런 것을 표준안 이런 것들을 바꿀 때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고 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가, 그것이 안전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휴대폰, 휴대폰이 무슨 인체에 해를 준다, 전자파가 해를 준다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뭐 그 무슨 종양이 걸렸다 이것이 그 질병 역학적으로 규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제 어떤 가설이죠. 가설일 뿐이다. 그러니까 크게 사람의 목숨에 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휴대폰이 휴대폰이 이제 전자파 체크는 해요. 너무 세서 전자파가 어떤 기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전자파가 쬐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얼마든지 혁신적인 새로운 형태, 변경, 폴더블이 나온다, 롤러블이 나온다,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든지 혁신적인 시도, 혁신적인 제품 이런 것들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기 설비를 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는가? 전기 설비는 잘못되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기 감전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분이 한 900명 정도, 어떤 해 통계를 보니까 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0 몇십 명이 전기 설비에 감전된 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통계가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는 그것 때문에 전기 설비에 관한 전기 설비의 여러 단계에 관한 규격에 대해서 또 그 전기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 또 전기 설비의 활용에 대해서 다 법이 정하는 그 규격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격과 범위대로 사용하여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가축도 포함이 되죠. 사람이나 가축, 생명체가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는 일이 적고, 그 다음에 화재도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기 누전, 전기 설비 문제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화재 감식을 해서 그 화재가 의 원인이 뭐였다, 전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이 규명되는 경우도 좀 많고 또 일부는 규명이 안 될 경우에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불명일 경우에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든 확인이 안 되든 화재에 있어서도 화재는 대부분의 재산이 거의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어떤 천안에 있는 모 대학에서 아산에 있는 모 대학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게 화재가 발생하니까 세 가지 피해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야말로 화재 자체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서 재산이 사라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연소가 홀랑 타지 않았어요. 홀랑 타지 않았지만 그러나 무슨 피해가 있는가? 연기 피해가 있더라고요. 연기 피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화재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불에 타서 화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연기 흡입, 화재 때 발생하는 그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 또는 유독가스, 이거를 흡입하고 사망하거나 또는 큰 부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가 연기 피해입니다. 세 번째가 불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연기에 질식하지도 않았고 또 화재 때 발생하는 그 그을음이 굉장히 지독합니다. 이게 어떤 물체에 화재 때 발생한 그 연기가 앉았을 때 정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소되지도 않았고 연기 피해도 없는데 세 번째 피해가 뭐냐면
화재를 진압하며 뿌리는 그 소화수, 그 소방차에서 뿌리는 그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물에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참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생명도 큰 위협을 당하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는 재산 피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해에 있어서의 거의 뭐 절반 가량을 감전사고가 사실은 일터에서 사망하는 분들,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분들의 절반 정도가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그렇고 심각한 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주는 화재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전기 설비 문제, 전기 설비가 노후화됐다, 전기 설비가 어떤 그 손상되었다, 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화재, 감전은 안 됐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설비의 그 자재의 규격, 굵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전기 설비의 규격에 관해서, 또 전기 설비의 설치, 이걸 설치를 할 때 벽에다 바짝 붙여서는 안 된다, 벽으로부터 얼마를 떼라, 또 이거 지지하는 지지대에는 또 어떤 재질을 써야 된다, 이런 설치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설치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그 전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콘센트로는 어떻게 내야 된다. 또는 조명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규격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법에 의해서 그런 규격, 설치, 활용 이런 것들이 법규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법이 정한 그 규격 범위뿐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기 설비가 설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기 설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규격, 활용에 대해서 무슨 법이 적용되냐고 적용됩니다. 우리가 나 같은 경우가 그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게 지금은 퓨즈를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개폐기 그쪽에다가 전기 퓨즈를 썼습니다. 전기 퓨즈를 썼는데 이게 전류량이 일정 용량을 그 오버하면 그 퓨즈가 끊어져서 차단을 시킵니다. 그 전류에 흐르는 양이 그 전기 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 퓨즈가 녹아버려서 스스로 녹아버림으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을 차단시켜줍니다. 지금은 이제 개폐기라 그래서 그 스위치가 차단 스위치가 이렇게 탁 자동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단해 주는데 옛날에는 그 전기 퓨즈가 녹아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차단을 했는데 가정에서 임의로 그거를 자꾸 녹아서 전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철선을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설비의 규격과 설치와 활용 이런 측면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작하고 전기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래서 이 법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